바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전화 연결 바로 되어 있네요.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하셔가지고 문의 주셨을까요? 루닛인데요. 네네. 오늘 루닛 매수하셨고요. 64,700원이고요. 64,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20%요. 비중 20%요. 예. 64,700원에 비중 20%. 아니, 일단 오늘, 네네. 오늘 오늘 급락하고 주문, 있죠, 조금. 그래서 네. 좋은 거 같아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 그래서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루닛이 음, 좋다고 얘기를 네네. 들었거든요. 네네. 저도 그래서 일단은, 그걸 같은 의견이에요. 밑에 네. 떨어지면 떠- 잡아놓으려고 했거든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루닛은 오늘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일부 주요 임직원들이 어떤 블록딜,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주요 임직원들이 매각했다라는 이야기가 이틀 전에 들려왔어요.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가장 어떤 내부적으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분을 매각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선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그거 몰랐거든요. 네, 제가.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원래 이런 블록딜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선 당연히 투자 심리는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한다? 그럼 주가가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루닛 같은 경우는 큰 방향성 내년도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흔들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국에 내년도에 시장을 주도할 게 어떤 것들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역시나 내년도에는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영향력이 제일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제약사들한테는 안 좋은 게 있어요. 약가 인하를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약가 올리는 거를 멈추게 하려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약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 할 수 있는 게 의료 AI 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료 AI 쪽으로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있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루닛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방향성은 일단 단기적인 투심 위축으로 밀리는 거는 그냥 인지만 하고 계시고 큰 방향성에서는 저는 최근에 12월 17일 고점 있죠. 이 구간 예,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 화면 잘 보이시죠? 예. 네, 제가 밑에 선 그려놓은 곳, 요곳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최근 3거래일 하락했던 거 빠르게 회복은 보여줄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 이탈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 5만 4천 원 구간 정도까지는 열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에서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다음 주까지 이 어쨌든 위축돼 있는 투심이 해소가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여기 하단에 있는 5만 9천 원 구간대 여기 지켜주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비중은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거는 아닐 것 같아요. 20%를 이미 채워 놓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성 여유 자산이 있고 이 기업에 워낙 이제 뭐 분산 투자 자체를 많은 종목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5%까지는 고려하셔도 되는데 지금 정도로만 그냥 유지하시고 반등에 대한 흐름을 충분히 기다리셔도 된다. 이건 여유를 가지시면은 이제 손실 보고 나올 게 아니라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제 고점이어서 블록들 매각을 했다라기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실 거 없고 큰 방향성 보시면은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이어서 문자 상담도 가 보도록 할 텐데요. 휴온스 글로벌이 바로 들어왔네요. 휴온스 글로벌 보면은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신고가 구간, 52주 신고가 구간에 또 진입이 되어 있는데 매수 금액이 37,000원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오늘 일단 소폭 윗꼬리는 달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24%, 25% 정도 수익 구간 가져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비중이 10%를 넘어간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휴온스 글로벌의 이 주가의 변동성을 좀 보시게 되면은 11월 14일자
또 강한 급락 흐름들이 연출이 됐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구간대 한번 슈팅이 나오다가 요건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분위기 탔다가 해당 한 38,000원 구간대에서 주가 조금 밀렸고 그 다음에 이 자리 뚫고 나서 강한 슈팅 한 번 더 이어졌었죠. 그 다음에 이 구간 지켜주지 못하고 밀리니까 해당 구간에서 좀 하단 구간에서 움직임이 좀 오래 가져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파하고 나니까 분위기 한번 또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언제 또 이제 오늘장에서의 윗꼬리, 이 단기 고점 구간에서의 윗꼬리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반매도 정도는 최소 실현시키고 잔량을 가지고 대응하시고요. 잔량을 가지고 대응할 때는 지금 하단에 한 4만 원 구간대의 지지 구간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량이 4만 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홀딩하면서 가져가시고 만약에 4만 원 구간대를 거래량 좀 실어주면서 이탈하는 움직임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도 전량 매도하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수익 잘 실현하시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또 이제 유니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도 들어와 있는데 유니드 92,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이제 한 2, 3거래일 정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유니드가. 거래량 좀 실어주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 당연히 홀딩이시고요. 비중이 만약에 10% 미만이다? 그럼 추가 매수 고려하셔도 됩니다. 최대는 한 15% 정도까지. 만약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 유니드를 편입한다라고 하면은 최대 비중은 한 15% 정도까지는 고려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손절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신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유니드가 최근에 6월부터 해서 주가가 하락세 이렇게 가져왔을 때 모멘텀들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었어요. 근데 모멘텀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선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와 이 IRA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이 좀 달라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도 IRA 법안의 수혜 업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모멘텀이 좀 부재했었다.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 들어왔던 걸 보면은 이게 이제 IRA 폐지라든지 축소에 대한 우려감에 따라서 뭐 안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친화적으로 끌고 가는 업종이 석유화학, 정유업종, 석유, 천연가스 이런 쪽이죠. 근데 이제 이 업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들 미국 내에서 옥시덴탈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탄소 포집을 통해서 석유화학에 대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들의 주장은 우리 생산량 계속 늘리고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좋아. 너의 그 어떤 정책과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 계속 개발해 나가야 돼. 그러려면은 이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라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둘의 어떤 이해관계를 보게 되면은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는 역시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유니드 개별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그 탄소 포집에 있어서는 기술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정이 습식과 건식과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근데 습식 쪽에 가장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한 75% 되고 여기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유니드에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탄산칼륨. 근데 이 탄산칼륨의 원재료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유니드는 관련해서 캐나다산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좀 타격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 나중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실적 메리트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 고려해 봤을 때는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한 30% 정도만 반등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의 분위기라면 30%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키움증권이 또 들어왔는데 키움증권 매수가가 13만 4천 원이네요.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화면, HTS 화면, 영웅문 화면도 키움증권 거죠. 근데 요즘에 아마 저와 같은 이 영웅문 HTS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로그인 하실 때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해외 계좌 만들어라, 이벤트, 뭐 해외 주식 선물해 줍니다. 이런 것들, 수수료 인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움증권에 있어서는 사실 해외 주식에 대한 이 증권사 중에서 해외 주식 계좌라든지 수수료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이 지수 자체가 많이 좀 눌려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우리나라에 이 투자를 하시던 개인 투자자분들마저도 지금 해외 주식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사 중에서 이 키움증권의 해외 주식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수익성이 너무 견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신 금액대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린 이유가 뭔지는 아셔야 되는데 그건 결국에 정책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현재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밸류업과 관련된 그러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활동들을 하는 기업들 부각이 많이 됐었고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어떤 거래에 대한 유동성 증가 이런 것들이 증권주들을 끌어올린 요인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단기적인 그냥 리스크에 의한 움직임이 좀 눌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정책적인 리스크는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결국 다시 한번 좀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분위기는 잘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시젠 기업이 또 들어와 있는데 시제 27,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보내주셨네요. 27,300원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약 한 18% 정도? 예, 이 정도만 오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수준에서는 당장 올라갈 법한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9월부터 10월 그리고 11월, 12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월 달에 거래량 들어왔던 구간들을 보시게 되면은 물량이 빠져나간 적이 크게 없어요. 한번 들어왔었던 구간들 체크를 해보면은 역시나 장대 양봉 구간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밀렸던 것들을 볼 때는 거래량 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 구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가 의미하는 말이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거래량만 조금만 실려진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살아있는 매물 부근까지는 강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매수하신 금액대가 지난 8월 달에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 유입됐던 구간의 매물대 위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정도는 충분히 이제 한 번에 거래량만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강한 탄력성 부여될 수 있다. 근데 이 탄력성을 부여될 수 있는 그 시점은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 버틸 수 있는 요인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역시나 이 시젠이 그 코로나 당시 때 수준만큼 퍼포먼스가 나올 것은 아니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 최근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지난해 영업 적자 폭이 좀 컸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연도 예상치는 적자 폭을 굉장히 축소.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300억대 그리고 내후년 600억대 수준의 어떤 실적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이번 3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 포인트를 보여줬고 4분기 때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높고 매수하신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의 슈팅은 나와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은 당일에 한번 거래량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거나 또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SK가 또 들어와 있네요. SK 14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SK는 지금 구간에서 당연히 이런 지주사들 투자를 하셨을 때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SK 그룹사 내에서의 분위기 보면 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SK 바이오팜 내년에 굉장히 유망한 제약 바이오 업종, 특히나 CDMO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최근에는 좀 눌리곤 있지만 여전히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적인 흐름들 HBM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계열사들에 대한 움직임 너무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제 지금 당장은 어떤 모멘텀이 소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지주사들에 대한 수혜 강도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곡선 그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낙폭, 지금 한 매수하신 금액대에서는 한 6%, 7% 정도 낙폭 가져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연말에 배당 좀 받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한 2%대는 꾸준히 2%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어쨌든 부여를 했기 때문에, 연말에 좀 배당 받으시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시면은 충분히 한 16만 원 구간대까지도 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전화 연결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도 궁금하셔가지고 문의 주셨을까요? 제가 비올 네, 문의를 드렸는데요. 네네네. 비올 되게 11,000원에서 지금 물려가지고. 네네. 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되게 어떤 뉴스가 떠가지고 순간 올라왔다 내려가더라고요. 네네네. 그 어떡하면 지금 좋-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지금 9%안 되거든요. 9%가 조금 안 되세요? 네. 비중 조절은 좀 잘 되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 투자하실 때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신 걸까요? 아, 그때는 뭐 미용기기나 이렇게 화장품이 한참 뭐 좋다고 잘 나갈 때예요. 네네, 그쵸.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비올을 했는데 네. 이렇게 너무 내려왔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만 딱 더 드려볼게요. 처음에 투자하실 때 미용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포인트로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업황이 달라졌을까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안 좋아졌을까요? 뭐 네. 이게 한국산이 뭐 잘 나간다고 하긴 네. 하는데 제가 이좀 보니까 고점에서 좀 물린 것 같아서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아, 근데 일단은 비중 조절을 잘 하셨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점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아마 한 30% 정도? 조금 안 되게 아마 손실권이실 거예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 의료기기 쪽의 분위기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네. 시장에서 들려왔던 게 비올 미국 ITC 특허 소송에서 예비 판결 승소됐다라는 소식 들려왔죠. 근데 네. 보통 이 예비 판결 승소되면은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 승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 이제 비올의 어떤 주가를 눌렀었던 요인, 당연히 이거는 판결 나왔을 때 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른 어떤 요인들 고려하지 않고 정말 딱 비올의 그 가치 하나, 비올의 이제 정말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것만 보고 기업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기업의 이 실적적인 측면, 연간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자체만 전년보다 한 120억 정도 늘어날 거로 기대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100억 정도 더 벌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100억.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세가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형적인 성장주의 흐름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재무에 대한 건전성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같은 3분기 때 유보율이 850%였어요. 이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분기가 지날 때마다 유보율이 계속 늘어나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1300% 유보율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돈을 너무 잘 벌었고 재무 건전성을 계속 잘 축적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추가적으로 밀리는 것들은 뭔가 시장의 영향, 수급의 영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율이 뭔가 펀더멘탈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력이 튼튼한 건 여전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비중 조절도 10% 미만으로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고려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 한 15% 정도까지만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비중이 만약에 아까 9%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셨으니까 6% 정도 추가 매수 고려하셔도 되는데, 오늘 일단 종가 보시고 지금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7,500원 구간 잘 지켜준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도 조금씩
추가 매수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클래시스라든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황에 대한 어떤 흔들림은 없는 상황이고 정책적인 부분들 그런 어떤 단기적인 그 투심 위축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홀딩 의견 그리고 오히려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네. 제가 그 7,000원대에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7,000원대에서 지금 물타기를 해서요. 그 제가 산 가격에 오면은 그냥 매도하고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물타기를 하신 대표님이 다음에 추가 네, 평균 매수 단가 낮추고 올라왔을 때 거기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대표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 네네. 아, 이게 조금 길게 보고 가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 네, 매수하시게 되면은 네, 매수하신 금액대보다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한 못해 한 10,000원 네, 정도 구간 정도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네, 때 반등이 네. 나오면은 10,000원 구간에서 한번 저항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 결국에는 이 지난 4월 그리고 5월 그다음에 여기 이제 7월 요 고점 구간까지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중 투자하셔가지고 매수 단가 낮춘 다음에는 1차적으로는 현재 금액대 11,000원 구간대 1차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매도한 이후에는 잔량 가지고 어떤 그 수익 극대화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채팅창도 한번 아까 제가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또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이 보이네요. 덕산 하이메탈. 자, 요거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한 분위기 보게 되면은 반도체 패키징 관련 쪽에 사업을 하고 있죠.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못해요. 역시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세 그리고 뭐 우리나라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분위기 자체도 많이 좀 침체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힘을 최근에는 계속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소부장 기업들도 분위기 자체가 살아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좀 침체 흐름들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신 금액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은 이제 갈아타는 것도 한번 또는 비중 축소를 하는 것도 오히려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는 측면에서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제 그 괴리가 좀 많이 크다, 30% 이상 뭐 크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인내하는 기간을 거쳐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주가에 있어서 상방이 좀 제한된 움직임 염두를 하고 인내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이제 문자 종목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국콜마가 들어왔네요. 한국콜마 보시면은 매수하신 금액이 56,500원. 자, 현재 주가에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화장품 쪽에 대한 분위기. 과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 때 화장품 쪽 분위기 너무 좋았었다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는데 그 눈높이에 충족이 될 수 있느냐 마느냐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편적 관세 부과 이야기 때문에 많이 밀렸죠. 사실 상반기 때 화장품 쪽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요인이 그동안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보통 중화권 물량들 중국 내에서의 매출이 잘 나와주면서 분위기를 많이 탔었는데 이번 상반기 때는 비중국 쪽이었죠. 다 서구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제 북미 쪽, 특히 북미 쪽에 대한 그 실적 가시성이 높았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후 취임 이후의 방향성이 보편적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 그거에 따른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좀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의 그 통계를 좀 말씀드려 보면은 과거 2017년도 18년도 요 시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초반에도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중국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생산 거점들 제외하고 보면은 가동률이 해마다 좀 늘어났었습니다. 가동률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기업 입장에서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실제 우려감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최근에 이 고환율에 따른 수출주들 입장에서는 꼭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한국콜마는 이제 최근에 이 낙폭 보여준 수준은 좀 과대 낙폭 수준이지 않을까. 물론 이 해당 구간을 모두 되돌림 현상을 보여줄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되돌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금액대는 충분히 그 상당 구간 정도, 1차적으로는 너무 많이 또 욕심내면 안 돼요. 6만 원 정도를 1차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뭐 한국콜마 제외하고 다른 쪽도 동일한 맥락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제 문자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코콤이라는 기업이 또 들어왔네요. 코콤. 이 기업이 또 4,602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매수가랑 현재 주가랑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코콤 같은 경우 왜 올랐느냐, 한번 최근에 분위기 살펴보면은 역시나 미국의 어떤 그 혁신 산업 중에 하나, 드론과 관련 쪽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많이 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에 유인 전투기를 다 드론으로 대체한다, 무인화를 하겠다. 원래 기존의 드론 같은 경우도 군사용 드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용 드론이 드론 시장 자체의 캐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들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코콤이 조금 일부 테마성의 성격이 짙긴 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긴 하기 때문에 이 테마에 대한 분위기는 다시 한번 터져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번에 급등 시에는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잘라가면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왜냐하면은 실제 연속성도 보시게 되면은 10월 그다음 11월 거래량 들어왔을 때 그 구간대들의 이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죄다 윗골이 달려 있습니다. 연속성 자체가 급등 이후에 당일 차익 매물 나오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음번에도 물론 이제 윗단의 그 저항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탄력성은 한번 보여주면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면서 가는 전략이 유효한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코콤까지 문자 상담이 이어왔는데, 오늘 또 이제 전화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바로 연결돼 있는 전화 먼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하셔가지고 문의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 네. 55,600원에 네. 비중이 30%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비중 30%에 55,600원. 네. 예, 근데 이게 반도체가 막 이제 오르다 내리다 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것 좀 한번 여쭙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그 흐름은 아마 이제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업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들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쪽이랑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 이쪽에 대한 사업부 전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분기 때 모든 사업부의 전망들이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못합니다. 일단 반도체 쪽 먼저 말씀드리면은 공급이 너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서 DDR4에 대한 출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만들어놨던 반도체 재고가 소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물량만 계속 쌓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이 디램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사실 업황이 좀 부진합니다. 지금 아마 이제 실제 생활에서도 체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전제품 매장 가면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가전제품 매장 한번 둘러보세요. 손님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연말이고 연초이고 뭐 이런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어떤 그 세트 수요가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또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에는 매력적이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지금 시장 전망들을 쭉 보게 되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확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네. 네. 그럼 내년 네네, 상반기까지는 말씀하세요. 이게 안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 주가라는 거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업황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은 좀 제한적이다. 좀 적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에서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매를 맞더라도 뭔가 엉덩이 매를 맞더라도 갑자기 그 안에 뭔가 뭐 수건 같은 걸 넣어놓으면은 안 아프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업황은 부진한 상황은 맞는데 더 밀릴 확률도 제한적이에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번 연말부터 해서 자사주 매입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들어봤습니다. 네, 10조 원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여기 밀릴 때마다 오너들의 어떤 마진콜 우려감들이 나오는 가격대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으로 밀릴 때마다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돈을 풀어서 유동성 공급을 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올 때마다 매수를 해주면은 밑에 떨어지는 걸 방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업황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상방도 제한적이지만 하방도 경직성을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박스권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금액대에서 한두 번 정도는 올라와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투자 성향 자체가 장기적인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매수하신 부근에 올라왔을 때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HBM에 대한 어떤 성과가 좀 가셔야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6만 원 돌파도 가능합니다. 예, 그거를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예, 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이제 문자 상담이 또 들어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LG화학이 들어와 있네요. LG화학. LG화학 매수가가 34만 2,900원이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34만 2,900원이면 현재 주가에서는 아마 거의 한 30% 이상, 예, 그러네요. 한 35% 정도는 올라줘야지 평균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기간 내에 올라갈 확률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LG화학 내에서의 이 실적들을 좀 보게 되면은 올해 예상되는 수준 자체가 지난해 그리고 그 전 보시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2021년도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이 깎였죠. 3조 정도 수준으로. 그 다음에 1조 8천억. 올해 예상되는 게 1조 2천억입니다. 올해까지의 부진은 좀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수준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정말 시장에서는 컨센대로 흘러갈까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좀 확인이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이 주가가 반등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포인트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반등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매수하신 금액대에서 현재 주가 이 괴리를 고려해 보면은 손절 타이밍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홀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에 대한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보이느냐 아니냐 이게 실제로 가시성이 보이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나오는 것만 한번 개별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LG화학은 특별한 코멘트 없이 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제 게임주가 들어와 있는데 게임주 종목 중에서 올해 성과가 가장 좋았던 크래프톤이 들어와 있네요. 크래프톤 매수 단가가 33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최근에 고점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아무래도 오늘 현재 기준으로의 주가가 31만 3,500원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오기 위해서는 한 6, 7% 정도 네, 반등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이제 내년도가 크래프톤은 전망이 더 좋아요. 뭐 게임주 분위기 자체도 일부 최근에 몇몇 기업들이 신작 출시를 좀 딜레이 시키면서
업황의 분위기가 살짝 꺾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올해보다 게임 산업에 대한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게, 그동안 우리가 게임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넷마블을 한번 볼게요. 넷마블을 보면은 월봉상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2020년도 때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추세가 어때요? 계속 밀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20년도, 21년도 때는 집콕 수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PC 게임 중심으로 성장이 됐었다가 이때 이제 집콕 수요가 늘어나면서 콘솔 게임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에서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은 거의 이제 그동안 먹여 살렸던 대표적인 장르가 MMORPG 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PC 콘솔 쪽에 좀 약점이 두드러지면서 글로벌 게임 산업 내에서 힘을 좀 많이 못 썼는데, 이제 게임 기업들이 다 이 기간 21년, 22년, 23년 거치면서 이제는 PC라든지 콘솔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들이 작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23년도에 조금 나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금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PC 콘솔 게임들 신작 출시 대거 예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내년도가 더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게임 IP가 너무나도 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여기에 있어서 중국보다 이제 인도 시장 진출을 했고, 인도에서의 특히나 이 휴대폰 보급률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게임이 호환이 되는 성능의 그 어떤 휴대폰 보급률 자체가 원래 기존에 한 작년까지만 해도 30%가 안 됐다가 이제 60%까지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크래프톤의 이 캐시카우 플러스 신작 출시, 그리고 인도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감안해 보면은 저는 충분히 이 8월 고점 구간도 결국에는 올라서면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크래프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34만 구간대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실 필요는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 없다라고 하시면, 비중 적다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밑에 구간, 이때 이제 어떤 투심 위축으로 인해서 밀렸었던 구간 30만 원 언더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고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을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제가 또 최근에 많이 좀 선호했던 종목이었었는데, 카카오페이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요 며칠 사이에 밀렸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이 상당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 더 갈 것 같았는데 못 가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고점 구간대 33,000원 부근 충분히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지금 정책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어떤 가장 기대감이 큰 시나리오는 조기 대선에 대한 시나리오죠. 그렇게 됐을 때 현 정부와의 어떤 관계성이 조금 뜨뜻미지근했었던 카카오 그룹 내에선 반사이익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고, 두 번째로 본업에 대한 부분의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즘 실제로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점원에게 직접 그 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같이 옆에 있죠. 키오스크가 무인 결제 시스템, 이게 항상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 시장의 성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와 관련해서의 모멘텀들 볼 수 있는 시점인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업부가 있겠죠. 페이 사업부가 있을 거고, 증권 사업부가 있고, 보험 사업부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무인 결제 시스템의 성장 흐름에 덩달아서 페이 사업부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본업 튼튼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들로 부각됐었던 게 증권 사업부랑 그 다음에 보험 사업부였어요. 돈을 못 벌어왔었습니다. 근데 증권 사업부 현재 올해 기준으로 이제 영업 적자 마찬가지로 한 200억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가 되면은 이 적자 대폭 축소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치에 대한 예탁 잔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거에 따른 수수료 수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내년도에 정말 잘하면 또 흑자 전환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는 이 보험사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일회성 비용은 좀 발생은 했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내년도에 분위기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카카오페이는 오히려 이런 거는 저가 매수에 활용을 하셔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또 이제 채팅창에 LG이노텍도 올라와 있었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여전히 좀 침체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전에 대한 어떤 세트 수요 부진,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해서 아이폰 16 출시 이후에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약진이 나와준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내년도에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 제공이 각 지역별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되면서 뭔가 기대감들은 있는 상황이지만 LG 이노텍이 기대감으로 오를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사실 이 기업의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지난해보다 올해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는 상황. 근데 만약에 이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물론 내년도에 어떤 컨센서스 상에서는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보다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은 되고 있지만 현재 뭐 반도체 흐름만 보더라도 사실 이 전방 세트 수요 자체가 좀 부진합니다.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이제 사이클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인내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하나엔진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나엔진을 보게 되면은 조선 섹터 과연 현재 시점에 더 갈까 말까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간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 조선 섹터가 좋을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결국에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인데 수주 잔고가 너무나도 넘쳐나요. 이미 이제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수주 잔고가 나와졌고 내년 내후년 갈수록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찍힌다라는 거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조선 섹터에서도 이 선박들을 보게 되면은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이런 이제 전통적인 선박 제외하고 LNG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그 벌크라든지 이제 컨테이너선은 중국 쪽이 물량을 다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60% 넘어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년도에 이 조선 산업에서의 가장 핵심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LNG 쪽이에요. 올해 이제 그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때 LNG 관련 프로젝트가 수출 중단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개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미중 패권 갈등에 있어서 당연히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중국 쪽보다는 LNG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선박사들과 관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요인은 고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율이 너무 지금 치솟고 있죠. 현재 기준으로도 환율 잠깐 보면은 오늘 현재 기준으로 1,450원. 너무 높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시장 전체 입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수출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조선 섹터가 실제로 97년, 98년 IMF 때도 고환율 당시에 성과지수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조선은 앞으로 더 긍정적인 전망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엔진은 특히나 미국 내에서의 이 군수사업 MRO 쪽을 최초로 따낸 기업이기 때문에 뭐 내년도 뭐 필리조선소 내에서의 어떤 자체 생산 감안해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잘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조일 알루미늄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아마 제가 생각해서 저번에도 한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금액이 1,487원이라고 하셨는데 요거 이제 오늘 아마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던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연속성 보시면은 한두 번씩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분위기를 좀 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국은 변동성은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한 번에 어떤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약수익이더라도 빠르게 매도하고 나오신 게
매매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성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커요. 당일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올 겁니다. 매수하신 부근은. 그때 그냥 빠르게 약수익이더라도 실현시키고 나오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